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요, 우리 장외 홈런 쳐보러 떠나보시죠.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소형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소장님과 인사부터 드릴게요. 자,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전히 날씨는 매섭지만 그 차가운 칼바람 속에 봄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도 여전히 어렵지만 분명히 좋아질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어지럽다? 혼동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은 어땠을지 지금부터 이슈, 시세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는 것도 놓치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컬리. 요즘 굉장한 뜨거운 이슈잖아요. 장외 네, 주식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마켓컬리가 네. IPO로 한 1조 원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치 한 시가총액 한 7조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예.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정말 상장의 속도를 빨리 내고 있습니다. 빨리 내면서 현재 상장을 앞둔 상태에서 금감원 출신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 이 뜻은 반드시 상장을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혹시나 상장 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정하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마켓컬리 속도 있게 간다는 소식들로 첫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마켓컬리가 강하죠. 예, 회사 너무 자체가. 강해요. 네, 그래도 이 마켓컬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대표이사 있죠. 예. 김슬아 대표이사가 여성분입니다. 예, 여성분이지만 알아요. 예, 예. 이 시장에 특히 식료품 부분에서 독보적인 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 자체 내에서 이미 많은 해외 자금들이 유입된 상태에서 마켓은 반드시 상장을 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상장의 속도 지금 쿠팡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시장에서 마켓컬리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올릴 것인가, 네. 특히 또 상장된 후에 시장의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인가에도 관심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에게 가장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도 마켓컬리입니다. 진짜 인기가 뜨겁네요. 일단은 사실 지금 기술주가 좀 부진한 상황이어서 계획대로 상장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가 있는 상황이지만 마켓컬리는 현재 엄청난 상장에 대한 의지를 네, 또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고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흐름들 저희도 계속 주시를 해볼게요.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비슷한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아시스, 그죠? 예. 이커머스 시장 같은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가 좀 작기 때문에 네. 그러나 홈앤쇼핑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1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는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시장을 한번 선점해 보겠다고 나왔습니다. 오아시스 마켓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시장의 파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신선한 제품들을 저가에 구입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시장의 파이가 좀 작다는 것이 흠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는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들을 투자의 규모를 늘려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아시스도 굉장히 여러분 뜨겁습니다. 거의 유통 강자로서 IPO 시장을 후끈후끈 달구게 될 회사가 컬리와 오아시스인데요. 뭐 작년에 이용자가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오미크론발 이슈도 좀 상승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좀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죠. 가상화폐도 놓치지 못할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5,300만 원 위까지 좀 회복을 하면서 네네. 거래소 시장 좀 들끓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가상화폐 거래소 주식인 두나무와 빗썸이 40만 원 다시 회복을 예.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기본적으로 빗썸이 현재 2021년도 순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걸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2020년 설 지난 이후로 가장 많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주식이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두나무 이 두 종목에 가장 많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마켓컬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가상자산이 5,400까지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5,30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안정권에 진입한다면 다시 60만 원, 7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빗썸과 두나무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가상화폐 가격이 좀 주춤할 때도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장외 주식의 관점에서도 체크해 주셨는데요. 최근 흐름이 또 좋게 나오고 있을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 증권사에서 얼마만큼 우리 장외 주식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분석팀이라는 게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권사들이 정말 하나둘씩 속속 장외 예. 주식 시장에 기업 분석팀을 두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분석팀을 둔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머니투데이 방송이 네. 그 공연을 했겠죠. 만약 공연을 했고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을 사랑하는 MZ세대죠. 예. 20대, 30대가 특별히 증권사에 끊임없이 노크를 합니다. 이 회사는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증권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자체를 삼성증권이라든가 신한금융투자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개인들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폭됐죠. 이러면서 시장의 형성이 되면서 그 시장에 발맞춰서 증권사들이 저마다 장외주식 기업 분석팀들을 만들면서 예. 시장의 리포트, 일명 처음으로 정말 장외주식 시장에도 기업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있는 개인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로도 놀라운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2030 세대에서 뜨겁게 사랑받는 투자처가 이쪽 시장이잖아요. 장외 주식 시장. 그렇기 때문에 또 올바른 인사이트를 위한 해결책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 시간에 그렇죠. 이야기 나눠도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의견 남겨주시죠. 자, 그렇다면 시세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소장님, 예. 한 주 어땠어요? 네, 한번 시주가를 보시면 네. 솔직히 답답한 흐름은 장애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간간히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 것처럼 예. 이 장애주식도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한 한 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LG CN에서는 변동 없는 자리를 지켰고요.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에 있는 두나마 빗성 코리아가 다시 40만 원대의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EVR 추세로 18,000원대 가격을 지켰고 비바 리퍼블리카 11만 원입니다. 이 비바 리퍼블리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주식이고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된 주식이다. 그러나 가격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를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놀자 변동 없이 9만 1,000원인데 야놀자도 12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연초에 밀려서 9만 1,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K뱅크 IPO 소식을 전했죠. 연내 상장을 추진하면서 15,000원짜리 주식이 2만 원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다. 이 여타 상장 로드명이 나오면 상장은 또다시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뱅크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당근마켓 변동 없이 110만 원을 지켰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누구나 사고 싶은 주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 주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당근마켓 이런 주식들은 정말 나온다면 반드시 편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 당근마켓이 제2의 쿠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가장 많이 동네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동네에서 출발해서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근마켓 주식은 정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나두 정말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나두가 현재 미발행 주권 상태의 주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권을 발행할 것이고 지금 액면가가 5,000원에 있습니다. 이것을 500원을 할 거고 심사를 청구할 겁니다. 결정적으로 야나두가 현대 야핏이라는 제품이 나왔죠. 일명 스포츠를 하면서 즐기는 이 야핏이 한 하루에 2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핏의 성장성은 야나두의 상장까지 있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나두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켓컬리죠. 앞서도 설명했지만 10만 5천 원대 가격을 지켰고 마켓컬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를 예상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 상반기까지 치고 가서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 다시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관련해서는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마켓컬리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아시스도 변동 없이 210만 원. 저는 개인적으로 오아시스는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보다는 상장을 앞둔 마켓컬리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또다시 하나의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삭제했다가 현대 엔지니어링 이 주식을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편입하지 마시고요. 예. 앞으로 상장까지 상장 처리한 종목은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 8월 넘어서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공모가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좀 더 지켜보시고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정말 아까운 주식이죠. 11,000원대 주식이라면 저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편입해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라티스 마찬가지 15,300원. 이 주식도 상당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가 어차피 함께 살아간다면 바로 큐라티스의 생산라인 반드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속에서도 좀 유망할 종목 그리고 관심 가져볼 그런 기업들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뭐 답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는 말은 매수 매도 물량이 좀 적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 설 이유가 지나고 여전히 춥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춥고 네. 우리 거래소 코스닥도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장혜주 씨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간간히 좋은 종목들은 매수자가 유입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장혜주 씨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빨리 정상화를 찾아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장혜주 씨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해서 압축해보고 좋은 기업을 찾는 눈을 키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장외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하나씩 해결해보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Q&A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네. 예. 자, Q&A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이 10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다. 지금 매수해도 되냐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예, 요즘 그쵸?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장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장애 주식에서 중요한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반드시 주식은 상장을 해야만이 그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네. 상장을 앞두고 13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5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현대 엔지니어링은 반드시 상장될 주식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 편입이 된다고 앞서 말한 대로 현재 공모가 하단 밴드 가격인 5만 7천 원에서 6만 2천 원 사이를 행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상당히 거래는 적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찬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주식은 반드시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을 편입한 고객들 중에 돈이 없는 분들은 울면서 이 주식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 주식이 찬스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편입하고 있죠. 편입의 속도는 충분히 기간이 있습니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입할 수 있다. 또 현대건설의 주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주의 주가도 보면서 올 8월 이후에나 편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할게요. 현대 엔지니어링 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을 보면 거래 수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일주도 살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소장님, 예, 실제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있습니다. 예, 한 주도 호기심으로 주식을 일단 사는 구입할 수 걸까요? 있습니다. 오. 있고요. 실제로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인 주식은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 우리도 일주부터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로 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보시죠.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피스탁 등 사이트마다 좀 가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뭐 삼성전자 뭐 7만 5천 원 하면 무조건 7만 5천 원은 모든 거래소에서 그렇게 모든 인지하잖아요. 증권사에도 똑같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근데 비상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시다. 왜 다릅니까 비상장은? 거래소 코스닥은 삼성증권 또 미래에셋대우 다 똑같은데 왜 비상장?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확정돼 있는 가격이 없는 시장이 바로 장외주식입니다. 네. 마치 재래시장에 제가 배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아주버니에게 말씀을 잘 하시면 좀 깎아주지 않습니까? 비상장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네.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보고 편입해야만이 적정한 가격에 구입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인간미가 있는 시장이네요. 여러분이 약간 협상력도 많이 요구되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소장님은 그럼 좀 깎아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예. 예. 협상력이 좋으신 편이네요. 여러분 협상력 파이팅 응원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상장된다고 하면서 주식을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체크해야 믿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여러 지금 현재 밴드라든가 또는 블로그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 주식은 누구나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합법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겁니다. 정말 좋은 주식을 그렇게까지 마케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경제 신문에 전면에 광고를 내고 주식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은 그렇게 팔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들은 가만히 있어도 상장이 됩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회사들은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1차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상장되는 이 정도로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외부 감사 기관에 지정이 되었는가? 1년 안에 상장이 되었다면, 상장한다면요. 올 하반기니까요. 두 번째, 주관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심사총을 언제 할 것인가? 상장 로드맵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 하반기에 상장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여러분. 소문을 왜 낼까? 아, 그렇죠. 이걸 꼭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사서 부자가 돼야죠. 그러려면 왜 팝니까? 그러죠. 정말 좋은 주식은 본인이 사서 그러면 부자가 돼야죠. 그쵸. 그렇죠. 그러네 그런 걸 신문 지상까지 내면서 판다는 것은 뭔가 있다. 있다. 냄새가 난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시죠. 왜 사람들이 상장 전이면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바뀌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왜 장애 주식에 투자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 가장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장됐을 때 얼마나 많은 공모 시장이 치열합니까? 그쵸. 한 주, 두 주. 너무 힘들어요. 네. 공모 주식밖에 너무 너무 힘들기 적어요. 때문에 차라리 아직 블루옵션 시장인 장애 주식에 먼저 2년, 3년 전에 투자해서 나는 사겠다. 그리고 상장됐을 때 그 차익의 이익을 반드시 받겠다. 이런 뜻으로 장애 주식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애 주식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먼 주식을 사다 보면은 휴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특히 공부하는 사람, 특히 20대, 30대에게 가장 최적화 있는 주식이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이 장애 주식 공부만 한다면 성공할 수가 있고 안전한 상식적 투자를 한다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전시장인 장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장애 홈런을 치기 위해서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소장님, 우리 한 질문만 조금 더 볼까요? 네.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플러스 이쪽 이런 플랫폼들 보면 1주, 2주, 10주로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네요. 이게 어떤 질문이죠? 이게 뭐냐면 매도 매수 가격, 네. 특히 매수 종목에 보았을 때 삽니다 한 주 삽니다. 2만 원, 네. 삽니다 5주 2만 5천 원, 삽니다 10주 뭐 3만 원. 가격을 예. 형성하기 위해서 가격을 받치기 위해서 허위 매물들이 매수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연 이 가격을 보고 개인들은 주식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개인들은 정말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허위 주문들을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방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증권사, 특히 증권으로부터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이 증권사를 위탁하고 있는 이 기업들, 특히 장애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인 두나무라든가 또는 PXX라든가 이런 곳은 반드시 있잖아요. 허위 주문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반드시 사전에 타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반드시 개인들에게 높은 가격에 가격이 살 수 없게끔 시스템적으로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마 금감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Q&A 좀 다뤄봤는데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 남겨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유튜브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저희 바로 강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실 상반기에 매수하면 좋을 기업. 뭔 일이세요? 아니 그 상반기에 매달 좋을 기업이 아니라 우리 상반기에 그래도 이 주식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과거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과거?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개인들은 과연 어느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 우리 서울거래소 비상장인 데이터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에 특히 20대와 30대 또는 40대, 50대는 어떤 형태의 주식들을 가장 많이 사랑했을까?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서로 중복되는 주식도 있고 서로 모르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있는데 보시면 특히 2020년 상반기 20대와 30대는 비바, 리퍼블리카 우리가 늘 말하는 토스 이 토스죠. 토스는 특히 MZ 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지만 또한 40대, 50대도 두 번째로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카카오뱅크가 20대, 30대에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고 특히 40대, 50대는 가장 안정적인 주식으로 생각되면서 정말 많이 샀죠. 제가 카카오뱅크로 수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 가격은 말이 안 된다. 역시 현실적으로 돌아와 있죠. 누닛, 이게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로 누닛입니다. 20대, 30대는 역시 공부를 합니다. 특히 AI,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 시장의 넘버원 소프트웨어 회사 바로 누닛을 20대, 30대는 공식적으로 투자를 했고 반대로 40대, 50대는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의 투자를 강력하게 이어갔습니다. 이 둘 간의 승자는 20대, 30대가 되겠죠. 누닛이 더 많은 상승 기록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IM텍이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러나 40대, 50대에게 없는 건 바로 누닛이었고요. 20대, 30대는 크래프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보시면 20대, 30대 역시 비바, 리퍼블리카 마찬가지입니다. 40대, 50대 비바, 리퍼블리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2022년도에 이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의 성장성에 맞춰서 개인들이 매수자가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이 10만 원 이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살펴보신 다음에 편입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뚜렷하게 보이는 게 바로 가상자산 관련주입니다. 우리 상반기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두나무라든가 빗썸이 바로 20대와 30대 또는 40대와 50대에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뜻은 2022년도에 가장 많이 개인들에게 사랑받을 확률이 높은 주식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상자산 관련주는 아니겠습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상반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저는 추천한 종목이 바로 빗썸이었습니다. 빗썸 주식이 현재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을 창출할 수가 있다. 작년에는 두나무를 제가 강력히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2022년도는 두나무를 이어서 바로 빗썸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있고 이 하반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새롭게 등장한 두나무와 빗썸은 2022년도에 또다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아시스라든가 또는 야놀자, 누닛도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20대, 30대와 40대, 50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세요. 몇몇 특히 인공지능 관련이라든가 어떻게 데이터적인 분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20대, 30대가 앞섰고 감각적인 투자는 40대, 50대가 앞선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과거는 현재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장을 명확히 보시면 2022년도에는 이런 주식이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2022년도 상반기는 바로 가상자산 관련주인 빗썸과 두나무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투자에 대한 힌트들까지 좀 많이 얻어봤습니다. 오늘 질문 주셨던 부분들 여러분 그리고 강의해 주셨던 부분들 잘 저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